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실업, 그리고 취업.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4월 취업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4월 취업자 17만 명 늘었는데 실업자는 124만 명, 사상 최대다. 4월 취업자, 그러니까 지난해 4월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취업자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늘리자 공시생이 급증했습니다. 공시원서낸 18만 명, 실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군요. 그리고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년이면 이른바 외환위기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제 허리인 3040 고용률도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취업 상황 좋지 않고 그리고 실업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조금 눈길을 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실업자가 늘었을까? 그 설명인데요. 이렇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가 4월에 있었던 탓에 응시자 17만여 명이 취업 준비생에서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다. 그동안은 실업자로 안 잡혔는데 원서를 내고 하니까 이제 실업자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래프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월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업률과 실업자는 내려가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4월은 실업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고요. 실업률은 4.4%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이번에는 같은 통계 내용인데요. 이제 청년 쪽으로 좀 좁혔습니다. 내용을. 4월 청년 실업률은 11.5%, 20년 만에 최악이다. 전체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악 기록했다. 역시 뭐 공시생이 포함이 돼서 늘었다.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일단 이 공시생이 꽤 늘었어요. 한 18명 가까이 포함이 되니까 실업자가 늘은 건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취업 상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공시생이 늘었다는 거는 뭐 물론 원인이 하나는 되지만 예. 그건 청년 실업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좀 원인 중에 하나 중에 하지 그게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죠. 지금 뭐 외환위기 이후에 그 19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 아주 좀 심각한 문제죠. 실업자가 124만 명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지금 청년 실업자하고 30대, 40대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11.2%지만 체감으로 하면 25%거든요. 30대, 40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이잖아요. 그 가장이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은 있는 그 자영업자가 지금 7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 대출로 따지면은 자영업 대출 7조 원이 자칫하면은 7조 원이 그 상환을 좀 못한 자영업을 문 닫으면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경제에 정말 심각한 저는 위기다.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뭐 원인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호황 때 체크해야 될 정책을 지금 불황이 오는데 소득주도 정장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거를 불황인데 호황 때 하는 정책을 이렇게 택한 거 소득주도 정장 그게 저는 원인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기업 디아스포라라고 지금 기업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에 간 게 지금 거의 10,000개가 되잖아요. 작년에 해외 투자가 19조 정도 된대요. 이번에 롯데가 미국 루이지니아 투자한 게 거의 3조 5천 되잖아요. 3조가 넘는 돈이었어요. 트럼프까지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신동빈 회장을. 왜 그렇겠어요?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잔뜩 위축이 돼서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저는 심각한 건 원인은 우리만 뒷걸음친다. 미국, 일본 다 좋아지고 또 두 번째 심각한 거는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위기를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심각한 거고 세 번째 심각한 거는 앞으로 갈수록 더 나빠질 거라는 거. 지금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불길한 징조가 많아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분석을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좋아질 게 딱히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중앙일보가 보면은 4월 취업자 관련된 수 늘어난 증가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통계에서 보니까 취업자 수도 예. 17만 명이 늘어서 최대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취업자 수도 최대가 늘어났고 예. 실업자 수도 최대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하려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많고 취업자도 많았다. 이렇게 통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통계 속에는. 그렇죠. 그만큼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공시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 수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경제가 지금 뭐 호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 문제점도 있지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폐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몇 년간 지난 9년간의 그 정부와의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점이 많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약간 저 해석을 달리 하셨어요. 자,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꽤 다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야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 관련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 아무래도 성향이 이제 보수적 성향을 띠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좀 맞춘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요. 야당 대통령 경제 인식 달나라 얘기다. 엉터리 보고받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뭐 얼마 전에 저 경제는 성공이다. 그리고 뭐 현실과 통계가 약간 괴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죠.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집권 3년 차 체감 성과 목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 강화 의지를 보이는데요. 일부 지표 긍정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업률, 어제 나온 그 4월 실업률 관련해서 청와대 어제 관계자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약간 뭐 실업률 자체가 좀 높아 보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표, 뭐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 윗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요 부분을 봐주세요.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밑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말이겠죠. 그리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를 잘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정책실장이나 예. 경제수석 등이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오래 있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예.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예.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원수짓이다. 굉장히 하여튼 뭐 신랄한 비판입니다. 자, 이재용 전은 네. 사실 저렇게 야권 중심으로 아무래도 야권이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고운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비판이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이제 통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금 사실은 통계 중에 좀 가려져 있지만 심각한 부분이 이제 고용의 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고용의 질 부분은 이른바 이제 초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주당 17시간 이하의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질 좋은 일자리는 잘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예. 보수 측에서만 나오는 비판이 아니고요. 예.
뭐 박지원 의원은 보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청와대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이 정부가 이 통계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고용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기 일자리가 늘었고 또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040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 키우고 집 마련해야 되고 뭐든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날도 대담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1분위하고 5분위의 그 격차가 뚫었다.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마치 청와대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게 포장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 124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반올림하면 125만 명입니다. 124만 5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년 실업률 아까 말씀하셨던 체감 실업률이 25%나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청년들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나오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무원 채용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로 내려놨어요. 한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2.5%로 내렸다는 뜻은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한 예로 보면은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때 나왔을 이런 때 얘기가 많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렇죠. 낮춘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작년에도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 겨울이가 2.7% 했었는데 그것도 4, 4분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게 우리 민간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가까스 2.7% 만들어놨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세금으로 겨우겨우 메꿔가는 이런 모습. 여기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는 더더욱 나빠질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일자리 상황판 아직까지 자기 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숫자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 상황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시라도 뭐 1000이라든 이런 걸 뒤집어 씌워놔서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닌지 그런 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천을 뒤집어 씌웠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네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상당히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다라는 거. 자, 김수민 평론가. 뭐 이 경제 뭐 상황 내용에 대해서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경제 관련 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지적이에요.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지적도 굉장히 좀 좁혀서 작은 차원의 지적을 하는데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궁극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과잉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사상 최대, 최악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그런 넣어서 표현을 좀 많이 쓰긴 보도를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권 대통령도 거기에 좀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냥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보고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지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통계가 나빠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졌네. 대통령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제의 흐름이 있고 이제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 참모부터 야당의 모두에게 공통되어 있는 임무,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표를 두고 계속해서 해석 전쟁을 벌이는 것, 이런 통계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야당도 더 큰 틀에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야당도 대안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야당 역시도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제 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한 채 일단 정권이 경제 실정에 대한 부담을 다 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해가지고 좀 가벼운 비판을 날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당 비판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이재용 전 의원. 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거는 집권 여당,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 우리나라의 구조상 그렇고 그 예. 어떤 나라도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잘못된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부터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어 보이는 이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 예. 무슨 대안을 냈고 그 대안이 내봤자 들어먹혀갈지도 않은데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표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 어느 정도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너무 우리가 이거를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냐,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예. 통계라는 건 선행 지표가 있고 또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우리 국민들은 실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미리 이거를 느끼고 예. 오셨던 거예요. 예.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는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통계마저도 그 실전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경제는 뭐 흔히 실물이라고 얘기해요.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요즘에 뭐 5당 대표 회동이냐 단독 대표 회동이냐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차라리요 대통령과 당대표들이 경제 현장을 좀 몰래 밤에 몰래 다녀와서 진짜 같이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 좀 들어보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요? 현장을 같이 봤는데 그거 놓고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